우리가 살면서 돈이 없으면 매우 서럽죠. 되게 우울해지고 되게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빚지면 안 되고 항상 삶을 좀 현실적으로 잘 관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윳돈 있어야 되고 형업성 자산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 돈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안 되고 빚 안 져야 되고 아이들이 뭐 사고 싶다 하면 사줄 수 있고 또 어딘가로 여행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삶, 그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남은 음식 싸오는 게 그냥 되게 당연한 이제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 싸가는 것도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었죠. 텀블러에 커피 넣어서 마시고 그렇게 지내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텀블러에 커피 넣어서 마신다고 창피합니까? 도시락 싸다닌다고 창피하냐고요. 식당 가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게 됐죠. 이제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도 계속 그래왔던 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엔 그러지 않았죠. 이제는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점점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사람은 귀가 어둡고 눈이 맑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의 땀, 내가 뭔가 하는데 열심히 애쓴 정성, 노력 이런 것들만 믿고 다른 누군가의 이 글을 쌓고 달콤한 이야기는 믿지 않는 게 좋답니다. 특히나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인간을 믿지 말라. 인간은 거짓말에 사기치고 배신하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가도 거대한 사기판입니다. 사기꾼이고요.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죠. IMF 국가 부도의 날 영화에서 허준호가 나오는 그 배역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 자기 아들에게 세상 밖을 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하는 이 충고입니다. 충고. 아무도 믿지 마. 그게 현실입니다. 진짜로 믿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남들 다 샀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사야 되는 품목이에요. 이런 얘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0만 명 고소득 파탄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옆에서 미국 주식 하라고, 금 사라고, 달러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뭡니까? 꼭지에 떠넘기려고 하는 수작질하는 놈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옆에서 지랄 발광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축 인간이 되지 말고 영끌하는 영끌 인간이 되지 말고 저축 인간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건 무지하게 힘듭니다. 요새 영끌족들 죽겠다고 난리죠. 대출금리가 2배, 3배 올랐다고, 부담이 너무 심하다고 죽으려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힘들면 다른 누군가는 편한 거고, 내가 편하면 남들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자 내면 누군가는 그 이자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집 있고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즐길 거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지고 너무 삶을 스스로 되게 불행하게 만들지 말자고요. 금융권은요, 이 명예퇴직하는 사람, 희망퇴직하는 사람들 5억씩 10억씩 돈 줘서 내보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영끌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2배, 3배 늘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훨씬 더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네가 망해야 누군가가 싼 값에 헐값에 알짜 자산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끌족들, 비투족들 선동하는 사람들, 우리 경제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부동산이 10억짜리 아파트가 50억이 된다고 경제가 나아지냐고요? 안 나아집니다. 꽤 충격적인, 꽤 놀라운 일들만 많이 발생하죠. 지금 서울의 부동산을 팔면 일본 전체를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서울의 수도권의 시가총액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의 시가총액이 캐나다 전체 부동산의 1.4배라고 합니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값을 너무 많이 뻥튀기 해놓으니까 다른 것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임금도 참 이제 답답해지는 수준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세상 꽤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서울을 팔면 일본 전체를 산다고 하는 말은 너무 심하잖아요. 참 충격인 거죠.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 이미 시작됐는데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 직전인데 금융노예, 대출노예가 너무 많은데 그 대출받은 영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과시하고 드러내고 폼 잡았던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테크가 뭡니까? 일본말 자이테크에서 변모된 용어죠. 실제로는 재무관리인데 이상한 말, 재테크라고 하는 말로 변모시키고 투기를 조장시켜서 사기쳤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기꾼들은 최소 50년, 100년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을 쉽게 갈취하는 악인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라는 겁니다. 곽상도의 50억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왜 말씀드리냐? 그들이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50억 정도는 해먹는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게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이야기겠지만 그 50억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서민들 주머니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삥을 뜯어서 만든 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가진 자들 기득권들이 정당하게 노력하고 땀 흘려서 50억, 100억을 벌면 누구나 다 사회 모범이 되고 그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대 나오고 검찰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헤쳐먹는 배임행을 저질러서 그 돈을 버니 저는 50년, 100년형을 종신형을 때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은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가는데 물가, 실업 다 폭증이죠. 무서운 일이죠. 614만 명 다중채무자들 연체가 심한데 그 중에서 최소 200만 명이 몰락한다고 얘기합니다. 꽤 우려스러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은 희생양을 골라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절약하고 저축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놔야 된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야 되고 자산을 갖춰 나가야 되고 그래야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해야죠. 참 우리가 지금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점점 국내 여행을 잘 안 가려요. 제주도나 강원도나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대려 더 쌉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고 동남아를 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내수가 정말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이 왜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혁신과 개선과 노력들이 없으면 앞으로 한국은 더욱더 심하게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